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래형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문법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미래에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어 무선을 통해 모든 장치들이 연결되어 어디에서나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창의력을 갖춘 사람이 미래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한이 있더라도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는 한이 있더라도입니다. 는 한이 있더라도는 뒤의 행위를 위하여 앞에 오는 상황이 희생하거나 무릎 서야 할 극단적인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여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를 표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는 한이 있더라도는 동사와만 결합합니다. 받침이 있는 동사와 받침이 없는 동사 모두 는 한이 있더라도를 씁니다. 과거형이나 완료형, 미래형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1번.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굳은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무릅쓰거나 쓰러지는 상황을 감수할 정도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문법 는 한이 있더라도를 사용해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2번.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는 않을 거야. 그 사람에게 절대로 돈을 빌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기 위해서 굶어 죽는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는 않을 거야. 다음 예문도 볼까요? 3번. 전 재산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엔 꼭 투자를 해볼 생각이야. 이번에는 꼭 투자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아마 이 사람은 시간이나 정성이 아니라 돈을 투자한 것 같네요. 앞에서 이번에 꼭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날리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는 한이 있더라도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을 날리다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헛되게 잃어버리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재산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엔 꼭 투자를 해볼 생각이야. 그럼 마지막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4번.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일은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말 거예요. 이번 일은 꼭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말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꼭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상황을 무릅쓰고 일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이 두 쪽이 나다는 하늘이 두 개로 갈라지다 라는 의미인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재앙을 예로 들면서 극단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일은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말 거예요. 여기까지 문법 는 한이 있더라도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책 284쪽을 볼까요? 는 한이 있더라도를 연습하는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문장을 만드십시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예상되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고 오른쪽에는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도 그것을 무릅쓰고 오른쪽의 일을 꼭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문법 는 한이 있더라도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 왼쪽에 예상되는 좋지 않은 결과에는 주식을 지금 팔면 투자 금액도 못 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여 구입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은행 빚이 있어서 오늘 안으로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꼭 팔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주식을 지금 팔면 투자한 금액을 못 건지는 손해를 무릅쓰고 오늘까지 주식을 꼭 팔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지다는 물속에 들어있거나 떠있는 것을 집어내거나 끌어내다 라는 의미인데 손해를 본 것이나 투자한 금액을 도로 찼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투자한 돈을 도로 찼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네요. 그럼 이런 내용을 문법 는 한이 있더라도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아래를 보시면 완성된 문장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못 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안으로 꼭 팔아야 해요. 오늘까지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매는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빼앗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매의 방법으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은행 빚을 갚아야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예상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무릅쓰고라도 어떤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채워 넣으시고 문법 는 한이 있더라도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장 뒤에 그 이유를 간단하게 덧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예상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실까요? 왼쪽을 보시면 이번 일이 잘못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일이 잘못되면 회사를 그만두는 극단적인 상황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나요? 네, 이번 일은 끝까지 추진해 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법 는 한이 있더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일은 끝까지 추진해 보겠어요. 저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니까요. 여기에서 명예가 달리다의 달리다는 어떤 일이나 상태가 무엇에 의존하다라는 의미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끝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일이 성공해야 명예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극단적인 상황을 무릅쓰고라도 꼭 이번 일을 끝까지 추진해 보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을 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려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한은 미리 약속하여 한정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약속한 날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이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는 한이 있더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어요. 어차피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니까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실까요? 왼쪽을 보시면 오늘까지 이 일을 끝내려면 밤을 새워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밤을 새우는 힘든 상황을 무릅쓰고라도 오늘까지 이 일을 끝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문법 는 한이 있더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까지 이 일을 끝내야만 해요. 내일 아침 회의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하거든요.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도 보시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는 쓰러질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쓰러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무릅쓰고 끝까지 이 훈련을 견뎌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훈련을 견뎌내야겠어요. 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훈련을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훈련을 견뎌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여가 활동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시간이 있을 때 즐기는 여가 활동을 포기하는 상황을 무릅쓰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모든 것을 걸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이야기한다면 문법 는 한이 있더라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여가 활동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모든 것을 걸고 싶어요.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사업에 모든 것을 걸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걸다는 어떠한 것에 생명이나 운명을 희생할 각오를 하거나 그것을 담보로 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문법 는 한이 있더라도의 의미와 사용, 그리고 연습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법을 배워볼까요? 두 번째 배울 문법은 은, 는, 고사하고입니다. 은, 는, 고사하고는 선행문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을 만큼 불가능하거나 어려우며 그것보다 정도가 약한 후행절의 경우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는 고사하고 앞에는 명사가 옵니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은 고사하고가 오고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는 고사하고가 옵니다. 그럼 예문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1번. 장학금은 고사하고 낙제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장학금은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조해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낙제는 성적이 일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상급 학교나 상급 학년으로 진학이나 진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하고 어려우며 시험에서 떨어져서 진학이나 진급하지 못하는 낙제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은는 고사하고를 사용해서 장학금은 고사하고 낙제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2번. 생일 선물은 고사하고 축하한다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이 사람의 생일에 생일 선물은 말할 것도 없이 못 받았고 생일 선물보다는 좀 약한 축하한다는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문법 은는 고사하고를 사용해서 생일 선물은 고사하고
축하한다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예문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3번. 너무 긴장해서 어려운 문제는 고사하고 아는 것도 틀렸다. 너무 긴장을 해서 어려운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틀렸고 맞아야 하는 아는 문제조차도 틀렸다는 의미로 문법 은는 고사하고를 사용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어려운 문제는 고사하고 아는 것도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4번. 보상은 고사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더군요. 아마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한 모양이네요. 보상은 남에게 끼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을 한 상대방은 보상은 말할 것도 없이 하지 않았고 심지어 당연히 해야 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문법 은는 고사하고를 사용해서 이야기했네요. 보상은 고사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더군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은는 고사하고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책 285쪽을 보세요. 은는 고사하고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문장을 만드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희망사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못마땅한 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못마땅하다는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하거나 실현되기 어렵고 오른쪽에 있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은 현실에 대해 불평을 하는 상황을 문법 은는 고사하고를 사용해서 문장으로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볼까요? 희망사항은 기본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하고 오른쪽에 못마땅한 현실을 보시면 이기적인 행동만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문법 은는 고사하고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래를 보시면 완성된 문장이 있습니다. 기본 예의는 고사하고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참기가 좀 힘들었어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도 표 안의 상황을 보시고 왼쪽의 희망사항은 말할 것도 없이 이루어지기 힘들거나 불가능하고 오른쪽에 못마땅한 현실 부분을 채워 넣으셔서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상여금을 받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상여금은 회사에서 월급과는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직원에게 상으로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상으로 주는 상여금을 받고 싶은 희망사항이 있네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상여금은 말할 것도 없이 받을 가능성이 없고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문법 은는 고사하고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을까요? 상여금은 고사하고 월급이나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몇 달째 월급도 못 받고 있어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을 볼까요? 희망사항을 보시면 집에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집집마다 다 있는 선풍기도 없는 현실이네요. 그럼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선풍기라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문법 은는 고사하고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겠죠?
에어컨은 고사하고 집에 선풍기라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밤에 더워서 잘 수가 있어야지요. 여기에서 보시면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세는 단위는 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조차 없다면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 없겠죠? 선풍기 한 대 정도는 있어야겠죠.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희망사항을 보시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종합병원은 여러 가지 진료 과목을 고루 설치하고 그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병원을 말합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을 형편도 못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법 은는 고사하고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종합병원은 고사하고 약국에서 약이라도 지어 먹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희망사항은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이자는 생각도 못하고 빌려준 돈도 못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법 은는 고사하고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자는 고사하고 빌려준 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빌려준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럼 마지막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희망사항을 보시면 이번 인사이동에서 승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사이동 때에 지금의 직급보다 높은 직급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승진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쫓겨나다는 어떤 장소나 직위에서 내쫓김을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법 은는 고사하고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승진은 고사하고 회사에서 쫓겨나지나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조조정으로 많이 해고시킬 거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조조정은 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의미하는데 이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력이나 팀을 없애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은는 고사하고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책 285쪽을 보세요. 아래를 보시면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위의 표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를 이야기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아래의 보기의 내용을 볼까요?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승진은 고사하고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회사 내에서 승진을 하고 싶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면 승진은 말할 것도 없이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문법 은는 고사하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시작한 일인 만큼 내 자리를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이다. 그래도 자기가 시작한 일인 만큼 자신의 자리를 내놓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는 한이 있더라도를 사용했네요. 선생님도 위의 표현들을 사용해서 제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매년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지만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제주도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일이 너무 많아서 여행을 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외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배운 문법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강한 의지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 284쪽으로 돌아가서 글을 읽어봅시다. 글을 읽으면서 배운 문법과 표현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읽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래 사회에는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간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 모든 것이 발전한 미래의 사회에는 사람도 다양한 능력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을 지니다는 능력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개인 생활을 포기해가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동료들을 보면 그들은 지금 행복한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에서 분주하다는 많은 일이나 급한 사정으로 이리저리 바쁘고 수선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개인 생활을 포기하면서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료들을 보면 그들은 지금 행복한가? 라고 궁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친구, 동료는 사라지고 경쟁자만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인간적인 정은 고사하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기도 힘들다. 친구나 동료는 없어지고 경쟁해야 하는 경쟁 상대만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인 정은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하고 서로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조차 힘들다는 의미로 문법 은는 고사하고를 사용했습니다. 조금 처지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소망은 과연 나만의 것일까? 여기에서 처지다는 뒤떨어지다라는 의미로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서로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문법 는 한이 있더라도를 사용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남보다 앞서려고만 하기보다 자신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강박관념은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애써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꼭 성공을 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만 하기보다는 자신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나 글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